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이 아니라 전기차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이 전기차 커뮤니티를 보니까 좀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제네시스 GV60 내가 한 10만 킬로 탔는데 SOH를 측정했더니 100%가 나오더라. 그래서 열화가 없다! 라는 그런 게시글을 봤습니다. 그걸 사실 이제 테슬라 커뮤니티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야, 맞다! 이 테슬라에 비해서 현대기아 전기차는 열화도가 확실히 떨어지는 게 없는 것 같더라 라는 댓글도 있는 반면 10만 킬로 탔는데 SOH가 100%야. 그러면 이거 완전 노벨상감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열화가 어떻게 없을 수가 없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습니다. 자세하게 제가 엔지니어라든지 좀 전공 아니라서 일반인들이 찾아볼 수 있는 자료 수준에서 좀 서칭을 해봤는데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좀 확 풀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걸 좀 공유를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현대기아에서 SOH라고 하는 이 로직 자체가 테슬라의 SOH 로직과는 다소 좀 다른 면이 보입니다. 테슬라의 SOH, 그냥 SOH가 뭐냐면 이 배터리 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기 배터리 헬스를 100%라고 했을 때 지금의 SOH가 몇이냐. 예를 들어 제 차 같은 경우 테슬라 SOH 측정해보니까 81%가 떴죠. 그 정도의 열화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GV60 10만 탔는데 SOH가 100%다? 네, 배터리 상태가 똑같다는 것이죠. 초기랑 살 때랑. 근데 생각해보시면은 이 배터리 자체는요, 쓰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더라도 열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00%다 그렇게 고지곧대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SOH를 측정한 로직 자체가 좀 다른 것 같다. 테슬라는 제가 이 배터리 테스트를 해봐서도 좀 알게 된 부분인데, SOH는 무조건 테슬라는 유저블 캐패시티, 실제 마진이나 이런 거를 제외하고 쓰지 않는 부분 제외하고 실제로 주행할 때 쓸 수 있는 배터리 양에서의 열화도를 계산합니다. 반면 이 현대기아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마진까지 포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현대기아 전기차가 81kWh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중에 마진이 한 3kWh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차를 받았을 때 유저블 캐패시티는 한 78 정도가 되겠죠. 근데 열화가 81kW에서 80kW가 됐어요. 그러면은 마진 폭이 줄어드는 것들도 있지만 분명히 유저블 캐패시티도 줄어야 되거든요. 근데 SOH를 측정할 때는 마진과 이 실제 유저블 캐패시티를 더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100%를 찍을 수가 있겠죠. 네, 물론 이거는 단순한 예를 든 거고 이 방법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로직 자체가 이 테슬라가 측정하는 이 SOH랑은 좀 확연히 다르다. 10만 킬로 탔는데 열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다. 네, 그건 물리 법칙을 거슬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야, 아니다. 내가 20만 킬로 현대기아 전기차를 탔는데 주행 가는 거리를 보면은 차이가 없다. 네, 제 구독자분은 또 아시겠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모니터상에 뜨는 주행 가는 거리, 그러니까 지금 제가 퍼센트로 해나갔지만 킬로미터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표시하는 킬로미터 같은 경우는 EPA 인증 결과를 때려서 잔량에다가, 그러니까 배터리 잔량 곱하기 EPA로 인증받은 그 전비를 곱하면은 그냥 그 킬로미터가 나오겠죠. 그 킬로미터 값을 그대로 보여주니까 이거는 배터리 열화도도 보여줄 수 있다, 어느 정도. 근데 반면 현대기아 차는 안 그렇다. 현대기아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사 전기차들은 그렇지 않다. 네, 진짜 아니라고 하실까봐 가져왔습니다. EV9을 예로 들고 왔습니다. 여기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100%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의 변화 얘기가 있는데 운전 방식이나 사용 환경에 따라 학습되는 부분, 네, 이게 별표 짝이죠. 테슬라와 가장 큰 차이죠. 학습되어 주행 가는 거리가 줄어들거나 반대로 또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건 주행 가는 거리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테슬라와 다른 점이고요. 테슬라는 픽스입니다. 전비가 픽스예요. 그러니까 전에 내가 한 100km를 1000km를 할배 주행을 해서 정말 전비를 좋게 유지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학습이 돼가지고 이 모니터상에 뜨는 주행 가는 거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다. 근데 현대기아 전기차는 학습이 되어진다.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운전자 봤더니 할배 운전 하시네? 그러면은 주행 가는 거리 높게 표시를 해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준다는 것이죠. 이 방법이 사실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보통은 모니터상에 뜨는 주행 가는 거리를 이런 개념으로 보지 테슬라처럼 배터리 잔량으로 안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해들이 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현대기아는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잘못됐다, 이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나 10만 킬로 20만 킬로 탔는데 초기에 처음 받았을 때 차 탔을 때랑 주행 가는 거리 차이가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정확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 SOH를 정확하게 어떻게 측정해야 되냐? 테슬라를 자꾸 예를 쓰는데 제가 해본 방법이 이거라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배터리 테스트 할 때 보니까 이런 식으로 SOH를 측정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배터리를 0%로 방전시킵니다. 이 히터를 엄청나게 써가면서 0%도 완전한 0%가 아니라 거의 0% 수준으로, 대신에 이걸 0%까지 방전을 시키니까 여기 주의사항이 있죠. AC 7kW급의 충전기 물리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만약에 실패하면은 바로 충전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거의 0%까지 방전을 시킨 다음에 바로 또 충전하는 게 아니라 안전기를 거칩니다. 이 전압 자체가 충방전을 좀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압이 안정화를 그려가지고 실제 그 배터리 잔량에 맞는 그 전압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그 전압이 만들어졌다고 체크를 하는 순간, 제 테스트할 때는 거의 한 2-3시간 걸렸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만충하기 시작하는 거죠. 0%부터 100%까지 충전한 양을 이제 체크를 합니다. 100% 가서도 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0% 가서도 똑같이 충방전이 없는 상태에서 안정화 시간, 물론 이때는 약간 좀 짧습니다만 이 안정화 시간을 거쳐서 이게 진짜 100%라고 체크가 될 때까지 그렇게 좀 안정화 시간을 거쳐요. 그러면 이게 진짜 100%가 확인이 됐으면은, 그럼 0%부터 100%를 만들기까지의 이 충전한 양이 나올 거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배터리가 얼만큼 들어갔는지, 들어간 양을 가지고 SOH를 측정합니다. 여기서 나온 킬로와트시가 나올 거고, 그러면 제가 처음 받았을 때 초기 킬로와트시가 있을 거고, 그거에 비해서 이 지금 실제로 들어간 배터리 양이 얼마인지를 체크해가지고 이렇게 SOH를 띄워준다. 그럼 현대기아 전기차는 SOH를 이런 식으로 측정하냐? 네, 그런 식으로 측정을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사에 나온, 여기 보면 이제 66만 킬로 달린 아이닉5가 잔존 수명 87%였다. 아마 이 정도 기사에 나올 정도면은 아마도 SOH를 테슬라 SOH 측정하듯이 측정을 해서 좀 정확한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근데 반면 서비스 센터라든지 차검 받을 때도 SOH 찍어주지 않습니까? 현대기아는 해주나봐요. 거기서 간단하게 찍어주는 거는 이 전압을 가지고만 측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SOH 측정하는데 시간 되게 오래 걸립니다. 열 몇 시간 넘게 걸려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전압 가지고 이렇게 팍 찍어서 보여주다 보니까 좀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좀 알고 계셔서 서로 간에 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좀 오해를 풀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대 전기차의 이 배터리 열화도가 테슬라에 비해서 느린 게 그럼 거짓말이냐? SOH 측정은 조건이 달랐잖아. 게다가 막 마진을 포함할 수도 있대 어쩌네 그랬잖아. 근데 확실히 현대기아 전기차가 열화 속도가 느린 거는 팩트입니다. 네, 이거는 팩트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게 폼팩터 차이가 좀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기아 전기차는 지금 SK 온배터리를 쓰는 경우에는 파우치 배터리를 쓰지 않습니까? 파우치 배터리 말 그대로 주머니 배터리인데 어떤 식으로 생겼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노트북 배터리죠. 보시면은 되게 얍상하게 생겨가지고 정말 얇은 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크기를 좀 이렇게 크게 가져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에너지를 많이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장점? 딱 봐도 배터리가 열을 받으면은 냉각을 정말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얇아요. 그러다 보니까 냉각을 여기서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하면은 냉각을 정말 수월하게 할 수가 있다. 왜 냉각 얘기를 말씀드리냐면은 이 배터리 열화에 있어서 이 냉각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테슬라의 2170 배터리, 지금 제 차가 2170 배터리고 롱레인지급은 다 2170 배터리니까 2170 배터리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진다는 것이냐?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차를 운용하기 위한 수준으로 들어가는 배터리 보면은 상대적으로 높은 C레이트를 좀 가하는, 부하가 좀 가해지는 그런 가혹적인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의 전지 쓰는 환경이랑은 좀 다르죠. 예를 들면 제 차 같은 경우는 한 17%에서 이 슈퍼차저 V3에 물리면은 250kW를 찍습니다. 이 정도면은 3C레이트급의 수준이거든요. 3C레이트의 부하를 잠깐이지만 그래도 몇 분이나 계속 쏴주고 있고, 이게 피크 속도 떨어지더라도 2C레이트 유지해주고 1C레이트 가고 이런 식으로 부하를 준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2170 배터리에 이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고 이거를 식히기 위해서 냉각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애들 냉각하는 거랑 이런 애들 냉각하는 거 누가 쉽겠습니까? 당연히 얘가
훨씬 쉽죠, 훨씬. 심지어 얘는 사이즈가 똑같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놨지만 얘는 훨씬 작고요. 얘는 되게 큽니다. 얘가 작다는 의미는 이만한 애들이 한 4,000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모델 3, 모델 5 롱레인지급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나 냉각하는데 얘처럼 하나하나 공 들어가지고 그렇게 냉각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테슬라는 여기다가 막 이렇게 지나가게 해가지고 순행식으로 그렇게 잘 만들어 놓긴 했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거. 얘를, 큼지막한 얘를 양면으로 이렇게 냉각하는 거랑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더구나 2170 배터리는 4680에 들어가는 탭리스가 아닙니다. 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얘 또 두께 생각해 보시면 이 가운데 만약에 열이 막 발생해요. 근데 이 가운데 거를 냉각하기 위해서는 밖에서 계속 냉각을 시켜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 있는 거를 계속 냉각을 시켜서 여기까지의 냉각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죠. 그래서 계속 이 높은 열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그러다 보면 열화도 좀 가속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반면 파우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열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이 열 관리 부분에서 파우치가 굉장히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제가 봤을 때는 현대기아 전기차의 이 배터리 열화 속도가 늦는 부분, 그 중에 큰 부분이 바로 파우치 배터리를 쓰는 부분이 있고, 게다가 테슬라처럼 막 4,000개를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뭐 몇백 개 정도 수준으로 셀 구성을 마무리하는 거. 그게 바로 이 열 관리도 잘 되기 때문에 열화 속도가 좀 늦어지는 그런 게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를 말씀드리면은 2170 배터리를 쓰는 지금 모델 3, 모델 Y 롱레인지급 이상 같은 경우는 다 열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열화 속도도 중국산 차, 미국산 차가 좀 다릅니다. 제 차 같은 미국산 같은 경우에는 파나소닉 배터리가 들어갔습니다. 2170 배터리, 파나소닉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NCA입니다. NCM이 아니라 NCA 배터리가 NCM 배터리에 비해서 열화 속도가 좀 더 빠릅니다. 확연히 빠릅니다. 사이클도 좀 적어요. 충방도 사이클도 NCM보다 떨어집니다. 많이. 반면 지금 모델 Y 주니퍼 롱레인지 받으신 분들은 2170 NCM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그렇기 때문에 좀 열화 속도라든지 그리고 셀 수명 같은 경우도 미국산에 비해서는 확연히 좀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숙명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어떡할 겁니까?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영상 보는 분들의 상당수는 모델 Y RWD를 통해서 이 테슬라 입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RW 어때? 리튬 인산철 배터리 어때?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열화 속도가 느리다던데. 그것도 맞습니다. 맞아요. 일단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이 NCA, MCM 배터리에 비해서 확실히 사이클도 길고 열화 속도 늦은 것도 팩트긴 팩트입니다. 근데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여러분들 모델 Y RW에 들어가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각형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각형 배터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파우치는 이렇게 생겼고 파우치와 각형이 약간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결국에는 이 파우치가 약간 좀 두껍게 생기게 되면서 이 두께가 늘어나면서 여기를 감싸는 게 좀 단단한 걸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우치 같은 경우는 팽창되면 막 튀어나오고 그러는데 얘는 막 그런 거는 없습니다. 모델 Y RWD에 들어가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각형 배터리다. 각형 배터리의 장점이 뭐냐면은 이 파우치 배터리와 같이 팩 안에 공간효율을 굉장히 잘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원통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게 다 원이니까 원을 이렇게 감싸면은 그 원과 원 사이에 비는 공간이 무조건 나오게 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생겨먹은 배터리들은 그런 거를 최소화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배터리 팩의 사이즈에도 배터리 용량을 좀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 일단 그 장점이 있고 그리고 열 관리에 있어서도 파우치처럼 이렇게 정말 많은 면을 열 관리를 하는데 쓸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얘도 두께가 좀 두꺼워지다 보니까 원형 배터리처럼 이 안쪽의 부분은 좀 냉각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냉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고열 상태로 방치가 되면은 열화가 가속이 됩니다. 열화가 가속이 되는데 이 안쪽부터 열화가 이렇게 쫙 시작이 되면은 결국에는 이 셀 자체도
쫙 열화가 퍼지게 되거든요. 다만 또 이런 건 있습니다. 최근 이제 냉각 시스템이 워낙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각형 배터리를 쓰더라도 냉각을 정말 기깔나게 합니다. 네, 정말 거대한 팬을 가지고 막 이렇게 냉각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각형이 가지고 있는 단점에 대해서 좀 보완하는 쪽으로 발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긴 배터리들도 각자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다 극복을 해내고 있습니다. 파우치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단점이 결국에는 뭐 안정성 아니겠습니까? 얘는 땅땅한 걸로 이렇게 막아져 있고 원통형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진짜 훅 찌르면 훅 들어가는, 그래서 안정성 부분에서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것도 훌륭하게 보완해 나가고 있죠. 그럼 원통형은 보완을 하고 있는 거냐? 네, 원통형도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바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4680 배터리. 4680 배터리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네, 지름이 46이고 이 높이가 80. BMW iX3 노이어 클래스에도 46 시리즈가 들어옵니다. 46 시리즈. 얘는 이 4680보다 더 높은 4695랑 46120을 쓴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되게 좀 두꺼워진 뚱캔 이 배터리를 쓴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거 단순하게 뚱캔을 만들어가지고 쓰면은 이 기존에 있는 원통형 배터리의 단점을 해소시킬 수 있냐? 재밌지만 해소를 어느 정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커진 것만으로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탭리스 구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탭이 있지 않습니까? 탭이 있다라는 것은 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탭에 거의 몰빵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몰빵이 되지 않은 곳에서는 열이 안 나고 그럼 불균형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4680 배터리가 되면서 탭리스 구조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 전류가 고르게 흐르기 때문에 어디 한 곳에만 뭉쳐가지고 열이 발생하는 게 아니다.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 열화가 좀 더 지연이 된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두께가 두꺼워지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이 심부 부분이 뜨거워지면 이거를 냉각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는 부분인데 4680도 그러한 약점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얘가 두꺼워지니까 이 심부, 네, 물론 이게 탭리스가 되면서 전류가 고르게 흐르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쪽의 냉각과 이 바깥쪽의 냉각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냉각 시스템이고, 이런 부분은 계속 앞으로 좀 발전을 해나가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존에는 왜 이런 4680 배터리를 만들 생각을 못했냐? 이 탭리스 구조 만드는 게 쉽지가 않다 봅니다. 공정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는 공정도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를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래서 이걸 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4680 배터리가 사용이 되면은 테슬라도 원통형을 쓰면서도 열화 속도를 좀 늦출 수 있는 거 맞아? 라고 의문점을 표하실 분이 계실 수가 있는데 사례가 있죠. 네, 물론 첫 번째 사례는 1세대라고 볼 수 있죠. 모델 Y AWD. 근데 이거는 워낙 사례가 없으니까 패스를 하고, 상용화돼서 팔리고 있는 4680 배터리가 탑재된 차, 유일한 차죠. 사이버 트럭이죠. 네, 4680 배터리가 적용된 사이버 트럭은 확실히 열화 속도가 낮습니다. 네, 물론 이거는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은 기존의 롱레인지가 들어가던 배터리에 비해서 무려 50%가 더 많은 배터리가 들어갔습니다. 이 배터리 양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똑같이 주행을 하더라도 이 사이클이 덜 돌기 때문에, 사이클이 덜 돌면 그만큼 열화 속도는 좀 느려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1대1 대응해가지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기존의 테슬라의 특징을 생각하면은 확연히 열화 속도가 늦은 거는 알 수 있다. 일단 제목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29,000마일, 이거 킬로미터로 환산하니까 한 45,000km를 주행했는데 0%다. 열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1년 정도 주행했는데, 이거, 네, 테슬라 NCA 배터리 쓰신 분들 아시겠지만, 네, 이건 진짜 열화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 사이버 트럭의 배터리 양을 고려하더라도 2분만 그러냐?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많은 간증근들이 있는데, 나도 그렇다. 내가 18,000마일 주행했는데 2.4%밖에 열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 난 17,000 주행했는데 열화가 0%다. 나도 비슷한 것 같다. 열화가 거의 없다. 1% 미만이다. 10,000마일 주행했는데 아직도 완충했을 때 310마일이 넘는다. 이 정도 거의 100%다. 또 어떤 분은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측정을 해봤는데 이거 100% 넘네? 뭐지? 열화가 없고 회복이 됐어. 이거 뭐냐? 이런 간증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기존의 테슬라 NCM 배터리를 탑재된 차를 운용하신 분들은
이거만 보셔도 감이 오실 겁니다. 확실히 4680 배터리 열화가 없구나라는 걸. 결국에는 4680 배터리가 답인가 싶기는 한데,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원통형을 갈 거면은 4680 배터리로 빨리 움직이는 게 답인 것 같긴 합니다. 그 전까지는 2170 배터리를 쓰는 차를 타신 분들은 열화 속도가 그래도 현대기아나 다른 이제 각형 배터리, 파우치 배터리 쓰는 차들에 비해서는 확연히 좀 빠를 거다 라는 거를 좀 알고 차를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 게 싫으면은 네, RWD 사셔야죠. RWD 사셔야죠. 네, 다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모델 Y나 모델 3에 4680 배터리를 적용시키는 게 좀 유연하긴 합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차가 베스트셀러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4680 배터리 적용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테슬라는 방향이 좀 재밌는 게 2170 배터리도 조금씩 보완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기사를 보시면은 테슬라의 새로운 리튬이온 배터리는 충전을 90%까지 할 수 있게 허락을 하겠다 앞으로. 이런 걸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RWD 타신 분들은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롱레인지 이상 타시는 분들은 일상주행에서 80%까지만 충전하세요라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옵션이 조만간 90%로 바뀌게 될 거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이 신형 배터리가 탑재되면 그 차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 신형 배터리가 탑재된 모델 Y 롱레인지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고 있는 거 맞죠? 인증이 지금 느려가지고 지금 문제인데, 아무튼 이 배터리가 또 다른 신형이 나올 거라는 거 좀 암시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뭐 양극재에다가 뭐 도핑을 해가지고 이 배터리의 뭐 열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좀 개선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80%까지만 충전하는 걸 권했는데 이거를 90%까지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테슬라 엔지니어링 부사장님 라스 모라비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신형 배터리 또 나옵니다. 네, 물론 이거는 이제 미국에만 또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파나소닉이 또 하나 내놓을 때가 됐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내놓은 지 얼마 안 됐고, 그래가지고 이게 기가상하이 산 차들에게도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테슬라는 2170 배터리를 계속 사고처럼 우려먹기 위한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 결과적으로 이게 적용이 된 이 테슬라 차량들은 2170 배터리 중에서도 열화 속도가 좀 늦춰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테슬라를 구매하면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완성한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근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어떤 거를 사야 될지 모르겠다? 네, 그래서 전익남이 준비했습니다. 여기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전익남이 엄선한 편집샵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라면 사는 거, 저가 실제로 산 것들 위주로 링크를 걸어뒀으니까 이 링크를 이용해서 네, 즐거운 쇼핑 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